인간은 공백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파스칼도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데거,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쇼펜하우어 등등 직접적으로 공백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더라도 비슷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며칠 전에 인스타 스토리를 보다가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생각을 하다가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은 아직 의미가 결정되지 않은 어떠한 틈, 공백 속에서 꺼내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왜 현대는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일이, 내가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드물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우리가 꺼내움을 미루는 방식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공백이나 공허에서 시선을 돌려버리는 게 아닐까? 그리스어에서도 알다라는 말 오이다는 보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정보를 얻는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 보다는 무언가를 봤다, 무언가를 봐버렸다 라는 뜻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본 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비극에서 비극은 내가 무언가를 모르는 무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알아버린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핑크스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스핑크스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을 공백 앞에 세우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공백을 강제로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동안 그대로 멈춰서서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상태를 그대로 견뎌야만 돼요. 근데 어쨌든 오이디푸스는 곧바로 답을 말하고 스핑크스는 자살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지혜의 승리처럼 읽히긴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렇게도 읽혀요. 그러니까 공백을 만들어내던 존재가 제거된 순간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질문을 풀어서 생긴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버려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아버려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살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죠. 왕으로 살고 도시를 다스리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비극은 알아버린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을 찔러서 스스로 장님이 되죠. 그러니까 처벌이라기보다는 보면 안 되는 것을 봐버린 자의 상태에 가깝죠. 그러니까 의문이 있는 순간도 고통스럽고 이문이 풀려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직면해 버린 거죠. 근데 이 정도 해석만으로는 현대의 문제를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던지다라는 표현 자체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진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돌을 던지다, 창을 던지다, 던지다는 것은 나에게서 무엇을 바깥으로 보내는 그런 행위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항상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디엔가엔 닿을 것, 그리고 또는 회수 가능성. 물음표는 회수 가능성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죠. 근데 현대의 문제는 회수해 오는 것 자체에 어떤 문제가 야기돼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음을 던지지만 회수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고, 또는 던질 곳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AI의 발전, 뭐 GPT나 제미나이, 뭐 클로드 이런 AI한테 우리가 요즘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AI의 발전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이나 수능 정치 같은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 같아 보여요. 뭐 수능 공부 때문에, 어떤 자격증 공부 때문에, 또는 어디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모른다는 게 들통나면은 남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 쉽게 풀리긴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논의를 회피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대는 내 안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백은 단순히 내가 모른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아직 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은 어떤 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이 공백을 사유의 조건이 아니라 결함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능이고 준비되지 않음이고 뒤처짐의 증거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백은 가능성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숨겨야 할 나의 치부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 사유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계산하거나 분류하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유할 것을 사유하게 내버려두는 태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태도는 공백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는
이미 내가 알고 있거나 정리된 것에서 시작이 되지 않잖아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 앞에 멈춰 서서 사유하는 데에서부터, 이 멈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사유인데, 지금 현대는 어떤 성과, 효율, 속도, 비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백은 뒤처짐의 증표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는 시작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유할 기회 자체를 계속 박탈당하고 계속 제거되고 있는 그런 셈인 거죠. 거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유는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AI가 발전을 하면서 언어 공부가 필요 없어졌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보는 너무 넘치고 AI는 웬만한 전문가보다 질문만 잘한다면 답변을 굉장히 섬세하게 나에게 맞춰서 잘 해준단 말이에요. 굳이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은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래 생각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은 AI로 빠르게 답을 찾아서 돌파해 나가는데, 어떤 책을 돌파해 나가고 어떤 자격증 시험을 더 빠르게 준비하고 하는데, 여기 이 문제 하나에 붙잡고 오래 사유하는 것들이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사유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유의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잖아요. 이대로 AI가 발전을 하면 우리가 AI 노예가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 노예가 된다는 뜻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터미네이터처럼 물리적으로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이런 AI들의 편리함에 길들여져서 스스로 판단하고 묻는 능력들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기준에만 반응하는 니체적 의미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더 이상 현존재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뒤처짐 때문에 한 문제를 붙잡고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유하는 시간, 나의 공백을 마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언제 올릴지는 모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